기록은 남아있지만 설명은 사라진 사건들. 세계 미스터리 연구소. 1959년 2월 소련 우랄산맥에 눈 덮인 산에서 9명의 숙련된 하이커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들이 머물던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고 사람들은 한밤중 눈보라 속으로 제대로 옷도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간 듯 보였습니다. 대체 그날 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1959년 1월 23일 10명의 젊은 스키 하이커들이 겨울 원정에 나섭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랄 공과대학 소속이었고 대원들은 모두 꽤 숙련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후 며칠 지나 유리 유딘 한 명이 건강 문제로 돌아가면서 최종적으로 9명만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그를 유일한 생존자로 남깁니다. 2월 1일 전후 이들은 홀라트샤을 산 경사면에 마지막 캠프를 설치합니다. 이곳은 숲보다 높은 사면이었고 밤이 되면 강풍과 혹한을 피하기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흔적을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평범한 야영을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텐트 안에는 신발과 옷 장비들이 비교적 정돈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텐트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건 텐트가 안쪽에서 찢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밖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 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들이 추운 밤에 꼭 필요했을 부츠와 외투 상당수를 텐트 안에 두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텐트를 떠난 게 아니라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탈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텐트에서 약 1.5km 아래 숲 근처에서 처음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거의 속옷 차림에 가까웠고 작은 불을 피운 흔적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경사면에서는 다른 대원들의 시신도 차례로 발견됐는데 일부는 텐트 쪽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원정대는 함께 탈출한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점점 흩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4명의 시신은 바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더 녹은 뒤 수색대는 계곡 쪽 깊은 눈 아래에서 그들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은 더 이상해집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순 저체온증만으로 보기 어려운 심한 흉부와 두개골 손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과 이후 보도들은 이 점 때문에 사건이 더 미스터리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의 공식 조사는 결정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그들이 강력한 자연의 힘 때문에 죽었다는 매우 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표현은 무언가 자연적 원인이 있었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은 곧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에는 믿기 어려운 가설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군사실험, 비밀무기, UFO, 예티, 심지어 소련 당국의 은폐설까지. 특히 일부 의복에서 방사선 흔적이 확인됐다는 이야기와 기묘한 부상 양상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 중 다수는 확실한 증거보다 사건의 공포와 모호함을 바탕으로 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 러시아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검토했고 2020년 눈사태가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이라고 발표합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대원들은 사면에서 발생한 눈사태 때문에 텐트를 급히 찢고 빠져나왔고 이후 혹한과 방향 상실 속에서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발표는 일부의 심한 부상도 눈의 압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어스 앤드 인바이런먼트에 실린 연구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연구진은 텐트를 치기 위해 경사면을 깎아낸 점, 그 위에 바람으로 쌓인 눈, 그리고 강한 카타바틱 바람이 겹치면 시간차를 두고 작은 슬랩 애벌렌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가설은 왜 대원들이 급히 텐트를 찍고 탈출했는지, 그리고 왜 일부에게 심한 흉부 손상이 생겼는지를 함께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설명에 완전히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왜 더 아래 숲까지 갔는지, 왜 일부는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 했는지, 왜 현장은 전형적인 대형 눈사태 흔적처럼 보이지 않았는지 사람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재해 설명은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이지만 사건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닫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이틀로프 패스는 해결된 사건이면서도 여전히 미스터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9명의 하이커는 무언가를 두려워해 텐트를 찍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공식 결론은 이제 눈사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빈 텐트, 맨발로 이어진 발자국, 얼어붙은 산 아래 흩어진 시신들이 남긴 인상은 여전히 너무 강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틀로프 패스 사건은 이제 설명된 비극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미스터리일까요? 이런 미스터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